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까지 의사표시의 그 본체, 효과의사라는 것을 가지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효과의사라고 하는 것은 내심에 뭘 의욕합니까? 권리의무를 의욕합니다. 그것이 계약의 효과,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배우실 때는 법률 행위의 효과라고 해서 법률 효과라는 단어를 배우게 될 겁니다. 지금은 계약의 효과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계약의 효과, 즉 권리의무를 의용하는 의사가 본질이다. 그걸 내심에 머물러 있고 표시 수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면 상대방은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 법은 이 의사라고 하는 게 내심에서 나와가지고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과정까지를 법에다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의사가 어느 때 효력이 발생하느냐, 즉 어느 때 이 의사가 법적으로 의미가 있게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학자들이 논의를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 우리 법조문에 써져 있는데, 우리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상대방이 알아먹어야, 내가 했던 말을 알아먹어야 계약도 이루어지고 되지 않겠냐,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법학은 조금 미세합니다. 미세하다는 것은 좀 세밀하게 봐요. 알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들었다, 완전히 이해했다는 말인데, 상대방이 완전히 이해하려면 어느 정도 지적 능력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문헌을 알 수 있는 학식이나 지식이 있을 때만 그렇다면 그 내용이 효력이 발생을 하고, 잘 못 알아먹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의까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그 가운데 중간을 이렇게 규정을 해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학교 다니실 때 연애편지 써보셨습니까? 혹시? 네, 써보셨어요? 예. 연애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안 써보고요. 연애편지는 한 어림잡아서 한 1000여 통 이상 보내본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제 연애편지가 아니고 군에 있을 때 고참 연애편지죠. 보내본 것 같은데, 연애편지를 쓴다든가 하는 것을 한번 쭉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머릿속에서 나는 생각을 떠올려 봅니다. 당신은 사랑합니다, 꽃보다 어쩌고 저쩌고, 당신 멋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그것을 백지에다가 기록합니다. 편지에다가요. 근데 단번에 한자 성어로 일필지휘, 일견에 쫙 쓰신 분 계신가요? 없어요. 대부분 쓰다가 마음에 안 들면 꾸기죠. 버리고, 쓰다가 마음에 들면 꾸기고, 아니 이건 아닌 것 같아, 꾸기고, 이렇게 해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에 있던 것을 백지에다 옮기는 것, 이걸 표백이라고 합니다. 물론 표백제 할 때 세탁, 세제, 표백을 말한 건 아니고, 이건 드러날 표에다가요, 이게 무슨 백자입니까? 흰백. 예. 이건 흰백이죠. 그럼 여기다가 이건요, 일백백, 100번 말한다고 말인가요? 그러니까 아를백자입니다. 아를백. 예, 아를백. 그래서 이제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표백을 합니다. 이 표백 단계에서는 누구의 영역에 들어있냐면, 내가 꾸겨서 버린다고 생각하신다면 표의자 영역에 들어있죠. 그러다가 이제 마침 적절하게 써지면 그걸 우체통에다가 집어넣는 단계, 이것을 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 만약에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군에서 고참 연애편지 써주면서 상병 연애편지를 써주는데, 그걸 또 하필 병장 애인한테 이게 원래는 미숙씨 이래야 되는데 영숙씨 쓰는 바람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배달되기 전에 우체통 앞에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가져가기 전에 내가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제 경험이지만, 그건 발신을 안 시키는 거죠. 그러면 누구의 영역에 들어있습니까? 표의자 영역에 들어있죠. 표의자 영역에. 이것이 편지가 갑니다. 가서 상대방의 대문 앞에 또는 상대방의 우체통에게 도달을 합니다.
도달을 하기 전에 말입니다. 혹시 빼돌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연애편지 말고 성적표. 국민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은 다 국민학교 세대이시잖아요. 초등학교는 아니고. 성적표 가면은 부모님 도장 받아와라. 그러면 앞에서 이제 빼돌리시죠. 네? 성적표 올 때가 됐는데 안 왔다? 뭐 이렇게 빼돌리. 자, 도달되기 전에는 어때요? 빼돌릴 수 있죠. 네. 자, 이 전까지는 우리가 빼돌린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결국은 도달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됩니다. 철회가 돼요. 도달이 됐습니다. 도달이 돼서 그 편지가 상대방의 손아귀에 들어갑니다. 읽겠죠. 읽으면 상대방은 웬만한 언어라면 뜻을 완전히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을 뜻을 알았다, 아는 것을 끝냈다, 그런 것을 요지라고 합니다. 이 요지란 단어는 완료하다 할 때 요자에다가 알지자입니다. 그래서 알을 끝냈다는 겁니다. 이걸 요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요지라는 것은 요약된 뜻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완료했다는 것, 알을 완료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도달된 후부터 이 영역은 상대방의 영역이죠. 상대방의 영역입니다. 발신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빼돌릴 수 있는 순간까지 본다면 이것은 표의자의 영역이죠. 영역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의사의 효과가 편지에다 쓰자마자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너무나 이것은 표의자 쪽에 치우쳐 있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이 완전히 알아들어야 효과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너무 상대방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일단 아까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상대방 쪽에다 축을 기웁니다. 기울여서 그렇지만 너무나 상대방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적어도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면 의사는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도달은 암 전 단계죠. 그러니까 요지 전 단계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상대방의 영역에 진입한 때, 다시 말해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럴 때 의사가 효력이 발생한다. 즉 표의자의 말이 상대방이 알 수 있을 때에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달이 되고 난 다음에는 빼돌릴 수 있을까요? 빼돌릴 수 없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봐두시면은 도달 전에는 철회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철회, 말을 걷어들일 수 있지만은 상대방의 도달이 된 다음에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시험 18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요즘 이메일 아시죠? 이메일, 전자메일. 그건 클릭 딱 누르면 바로 가버리죠? 상대방의 이메일함에 딱 들어갔을 때 상대방이 열어보지 않았어도 원칙적으로 철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십니다. 교수님은 다음 메일을 안 쓰시냐고. 한 메일. 다음 메일끼리는 상대방이 읽어보기 전에 처리하면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G메일을 씁니다. G메일이 뭔 줄 아세요? 구글 메일이요. 그건 처리가 안 돼요. 다시 말해서 특정한 메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요 법의 원칙을 말하는 겁니다. 일단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철회를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물론 다음에 이제 기본 강의를 배울 때 철회 가능성을 미리 염두해서 미리 말을 해둔다든가 또는 철회 의사와 청약의 의사가 동시에 도달했을 땐 철회가 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배우겠습니다만은 오늘 기초 단계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면 원칙적으로 철회가 안 되고 이때부터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영역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진입했다고 해서 진입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설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언제부터요?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부터.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우리 법 조문 중간중간에 특별히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보다는 표의자, 말하는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는 따로 어떤 확답을 바라지 아니하면 이라고 해서 그걸 발송하지 않으면 또 발송되었다면 이렇게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그때는 이 발송이라고 하는 발신을 잡을 때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몇몇의 예외적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어떻다? 상대방에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표시는 아주 간단하게 상대방이 알아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렇다면 자기 말이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내심에 들어있는 의사 이것과 겉으로 표현돼서 상대방이 알아먹은 의사 이 의사가 달라지게 된다면은 분쟁이 벌어지겠죠. 자, 이걸 보기 전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프린트에 보시면은 제가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린트 제일 밑에 보이시죠? 이 비정상적 의사표시에 대해서 두 가지를 구별해 놨습니다. 양가로 1번에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상의 효과 의사가 같지 않다. 이렇게 적어놨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두 번째의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양가로 2번에가 내심의 효과 의사는 같은데 내심의 효과 의사와 표시상에 나타나는 효과 의사는 같은데 이 의사, 내심의 의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한 원인에 의해서 왜곡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구별하는 것이 첫 번째 의사에 대해서 비정상적 의사에 대해서 우리 법이 규정하고 있는 태도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는 이제 의사와 표시가 비정상적으로 어긋났다든가 잘못됐을 때 법은 어떤 효과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면 민법에 있어서의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 중에 민법상 의사 표시 좀 더 세밀하게 쓸까요? 민법상 잘못된 의사 표시에 대한 효과 이 효과에 대한 규정을 보면 조문 자체가 107조라는 조문의 제목이 비진의 의사표시 이런 조문에서 하나 두고 여러분이 이제 적으실 필요는 없고 교재를 박스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은 뒷페이지부터가 첫 번째 박스 내용이 비진의 표시하고 조문이 나와 있죠. 그럼 뒤에 또 그 밑에 보시면은 사례 밑에 제일 밑에 쪽에 보시면 양가로 3번에가 3번 하면 안 될 것인데 3번이 됐네. 번호를 잘못 적었군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하고 되어 있는 부분 보이십니까? 예, 박스에 108조하고 나오죠. 이게 108조 통정 허위 표시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보시면 109조에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0조에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렇게 해서 4개의 조문이 있어요. 이 4개의 조문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숙제입니다. 여러분의 숙제예요. 이 조문 제가 지금 적어놓은 이것을 복사를 하십시오. 조문만 이렇게 몇 페이지를 복사하신 다음에 여러분이 매일 보시는 자리, 자주 보는 자리, 그것이 뭐 화장대 위에도 좋고 싱크대 위에도 좋고 가방 위에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책상에도 붙이셔야 돼요. 이 4개의 조문을 복사하신 다음에 붙여두십시오. 그 다음에 틈틈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외우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자꾸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외운다기보다는 뜻과 의미를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은 이 조문 자체를 4개의 조문이 여러분이 민법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조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이 된다는 말은 기초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조문을 읽는 훈련을 하시게 될 겁니다. 법 조문은 기독교에서 말하면 성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요. 불교에서 말하면 스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이 조문은 여러분이 손아귀에 쥐어져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조문책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은요. 이 4개의 조문을 복사를 하시든 사필을 하시든 아니면 컴퓨터로 찍으신 다음에 프린트를 하시든 간에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숙제입니다. 이걸 붙이십시오. 숙제는 검사해야 되죠. 저는 검사합니다. 에이, 우리 집도 모르는데 어떻게 검사해? 천만에요. 그렇게 검사하는 바보는 없습니다. 붙이신 다음에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여러분 눈빛을 해서 숙제했는가 안 했는가 바로 읽어냅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숙제를 안 하신 분에게는 바로 견책이 들어갑니다. 숙제 안 했죠. 이렇게요. 하실 거죠. 네. 하셔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대로 그대로 하십시오. 이 4개의 조문을 일단 여러분께 읽으실 건데 이 조문의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조문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진이 의사표시하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보니까 107조에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일단 효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런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107조 조문은 효력이 있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밑에 있는 108조라는 조문을 보니까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뒷페이지에 보시니까 109조의 내용을 보면 착오라는 의사표시하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봤던 2개는 어떻게 되어 있죠?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착오 의사표시 쪽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뒤에가 그러나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리고 110조의 내용을 보니까 사기 또는 강박의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여기도 취소한단 말이 나와 있죠. 이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이 2개를 나눠서 이 2개는 유효냐 무효냐 유무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유효로 한다, 효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108조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무효, 유효는 효과죠.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취소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취소를 안 할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하고 안 하고 네 자유다고 말이죠. 이것은요, 무효다, 유효다고 단정을 하는 반면에 이쪽은요,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가 취소하고자 원한다면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2가지의 구조를 적어놓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2가지의 구조로 나눠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107조, 108조는 유효, 무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109조, 110조라는 2개의 조문은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구나. 여러분에게 이렇게 공부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또는 여러분 교과서에 써져 있는 이야기는 이걸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107조부터 109조까지 즉 비진이 의사표시부터 해서 109조 착오 의사표시까지는 이걸 의사 가로 열고 생략되어 있는 것은 내심의 효과 의사 이것과 겉으로 드러난 표시상의 효과 의사 즉 의사와 표시가 달라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잠깐 하는 말은 이제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그냥 들어보십시오. 이렇게요. 내 내심의 의사는
이 물건을 나한테 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아주 귀한 물건인데 나한테 줄 생각이 없는데 너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려고 내가 준다라고 말하면 얘가 좋아하는지 염치 없이 아니면 한 발 빼는지 그것 좀 알아보려고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너 갖고 싶어? 너한테 줄게. 이랬다고 말입니다. 자, 내심의 의사는요, 줄 생각 없는 겁니다. 줄 생각 없고, 그냥 너 표정 한번 보려고, 너한테 줄게. 이랬어요. 그때 이 눈치 없는 놈이 덥석 봤네. 야, 자식아, 그런다고 봤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것 봐라. 이거 염치도 없네?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대방 입장에서는 준다고 했으면 주는 것이 줬다가 도로 뺐냐? 하고 가져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나도 농담인 줄 알았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표의자 입장에서는 내심은 줄 생각이 없었죠. 근데 겉으로는요, 주겠다고 말했죠. 그럼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상대방이 눈치 없이, 그래, 고마워 하고 받아버린 경우에는 진짜 난감하죠. 근데 상대방이 행여주겠다. 그렇게 주겠다는 말을 대받아쳐서 행여주겠다. 니같이 자린고비가, 구두쇠가. 이렇게 나오면은 안 줘서 괜찮죠.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심의 생각, 안 주겠다는 생각과 표시장에 들어가는 생각, 주겠다는 말은 달라지겠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 대목이라는 겁니다. 비진의 표시. 통정의 표시는 이겁니다.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둘이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근데 우리 반에 짱이 하나 있어. 짱. 짱은 어떤 애가 짱이에요? 공부 잘하네? 싸움 잘하네?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면 더 짱요? 재수짱이라 그래요, 요즘에는. 재수도 없는 애들이 알죠. 그 짱이 있어요. 짱이 맨날 얘 물건을 뺐네. 좋은 것만 가지고 오면, 야, 갖고 와봐. 뺐더라고요. 근데 이 짱한테 기 안 죽는 친구가 하나 있죠. 그 반에는. 하나씩 있어요. 짱이 거들먹거려도 돈 제일 많지 않은 애가 있어요. 사실 얘가 더 싸움 잘할 수도 있어. 얘 거라고 해놓으면 갑이 A 보고, 야, 갖고 와봐. 좋네? 그러니까 내 거 아니야. B 거야. 그럼 얘가 못 건들더라는 거야. 반에서 이루어진 상황이. 근데 이 둘이는 친해. 유치원 다닐 때도 친했으니까. 그래서 얘가 엄마가 이거 사줬는데 이제 갑식이가 뺏으려고 그러면 네 거라 해라 하고 얘가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내 거라 할게. 그랬어요. 둘이 짰죠. 집값 맞아요, 아니에요? B 거 아니잖아. 근데 얘가 뺏으려고 하니까 이건 내 거 아니야, B 거야. 그랬더니 얘가 못 뺐죠. 그럴 요량으로 누구 것이라고 해요? B 거라고 해요. 근데 속마음은요, A 거잖아. B 거라고 해서 할 생각이 A는 없잖아요. 근데 겉으로는 B 거처럼 해놨어요? 그럼 B 거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마음과 겉이 다른 것을 상대방이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짰어. 겉으로 나타난 B 거라고 나타난 그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죠. 간단히 말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문제는 이 구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 대목인데, 이 대목은 학설의 대립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은 오늘은 생략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대목은 어떤 학자들은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로 논의하는 학자가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되어 있다, 그러나 하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논의하는 학자가 있어서 이 대목은 조금 학설의 대립이 있고, 이 대목 보겠습니다. 사기, 강박. 그 중에서 사기는 그렇다 치고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못할 테니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강박부터 해봅시다. 강박. 강박이 뭐냐면 협박하는 게 강박입니다. 협박하는 게. 자, 이제 갑이 A를 협박합니다. 갑이 A를 협박을 하죠. 그거 나 줄래? 이거 의사죠. 나 주라는 의사예요. 그랬더니 A가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맞고 줄래?
아니면 그냥 줄래? 어쨌든 주는 건 주는 거잖아. 자, 맞고 줄래? 그냥 줄래? 그랬더니 A는 뭐라 그럴까요? 속마음은 안 맞고 안 주는 거죠. 그렇죠? 자, 속내는 안 맞고 안 주는 거야. 근데 맞아봤어. A는 맞아봤단 말이야. 안 줘. 그랬더니 맞아봤어요. 결국은 뺏기죠.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안 맞고 주는 게 좋아. 어차피 뺏길 거라면. 그렇죠. 맞는 것만 손해야. 그래서 줄래? 나 주라. 고개를 갸우뚱하면 너 맞고 줄래? 그냥 줄래? 그래, 미안하다. 어서 가죠. 이렇게 말하죠. 짱이 딱 어서 가죠. 말한단 말이에요. 자, 얘 말로는 뭐라 그래요? 가죠 그러죠. 그럼 이 가지란 말이 형성될 때 과정을 보세요. 속내 에이, 안 맞고 안 주고 싶어. 근데 자가 때릴 거야. 맞고 줄래 그냥 줄래 그러면서 계속 때릴 거야. 어쩔 수 없다. 차라리 주자. 그러겠죠.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서 차라리 주자.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 가져. 준다고요. 단계가 두 단계 거치죠. 속내는 안 맞고 안 주는 건데 협박을 당하고 매를 맞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다. 차라리 주자. 마음에서 주자고 형성시켰죠. 차라리 주자. 형성시킨 다음에 그래 가져. 건네주죠. 내심에 들어있는 주자와 가져가 일치가 돼 있어요? 일치가 안 돼 있어요? 일치가 돼 있잖아. 속내는 안 주고 싶지만 속내의 그 과정을 거쳐서 협박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협박이나 강박이 들어오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다. 주자 하고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가져. 내놓죠. 자, 내심에 뭐라 그랬어요? 효과의사라 그랬죠? 안 맞고 안 주고 싶어. 이게 의사인가요? 이건 동기예요. 그런데 제가 자꾸 때릴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야, 그래 봐야 어차피 뺏길 거야. 그럼 뭐 안 맞는 것만 남는 거예요. 어차피 뺏길 거. 그래 차라리 안 맞고 주자. 그랬다고. 주자가 뭐예요? 권리를 넘겨주자는 거야. 자, 효과의사죠? 마음에서 그래 차라리 주자. 마음에서 이제 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가져라 줄게 말한다고요. 그럼 내심의 의사와 표시상이 주겠다는 말이 일치가 돼 있어야 일치가 안 돼 있어요? 일치되어 있는 거예요. 단 내심의 의사를 만들 때 어쩔 수 없다라고 만들 때 뭐가 들어갔어요? 협박이 들어갔죠.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 이 의사를 가르쳐서 의사와 내심의 의사와 표시에 나타난 의사는 이건 일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 하자가 생긴 거예요. 내심의 의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협박이 들어가고 하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걸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의사를 구별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너무너무 어렵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의 단어는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 두 개를 갖고 구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아까 내심의 효과의사라고 적고 그 밑에다가 진의라고 적었죠. 진의. 아까 도식기에서 진이라고 적었잖아요. 진의와 진실이 같은 거냐는 겁니다. 다릅니다. 네 진의가 뭐야?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네 진의가 뭐야? 근데 우리 일상으로 네 진의가 뭐야? 라고 물어볼 때는 너 진실이 뭐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일상 언어로는. 그러나 법률 언어로는 진의와 진실은
다른 겁니다. 저 밑에 하자를 봐보십시오. 갑은 A에게 두들겨 맞고 두들겨 맞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한 대 맞을 때야 버틸 수 있죠. 근데 죽도록 맞으면요. 죽도록 맞으면 이러다 죽겠다 싶으면 어찌해야 됩니까? 차라리 죽어 빠져나가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진실은 주고 싶은 겁니까? 안 주고 싶은 거예요. 진실은 안 주고 싶어요. 그런데 두들겨 맞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 주자. 마음속에 먹겠죠? 그 마음을 먹은 것은 내심에 주겠다는 효과의사예요. 내 권리를 너한테 넘겨주겠다. 내가 갖고 있던 걸 네 것으로 해라. 내 권리를 네 권리로 해라. 어때요? 권리 의무에 대한 의욕이죠. 그래서 진실은 안 맞고 안 주고 싶지만 그 나의 진실을 상대방의 폭력에 의해서 내 진실이 왜곡이 돼요. 어떻게? 어쩔 수 없다. 주자로. 그럼 어쩔 수 없다. 주자는 권리 의무에 대한 의욕이죠. 어쩔 수 없지만 내 걸 나한테 주는 거잖아요. 아까 권리 의무의 의욕을 뭐라 불렀어요? 효과의사라 불렀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으면 내심의 효과의사가 되는 거예요. 그 내심의 효과의사가 진의라고 불렀어요. 진의. 그래서 진실과 진의는 다른 겁니다. 잘 이제 들어두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법학에서 처음 배우는 판례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런 판례를 배우실 겁니다. 나중에 배울 이야기입니다. 국가기관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여 첫째 하나, 이것을 반사회적 행위라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국가기관이 국민을 억압했던 그것 때문에 국민이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국가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것을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배워요. 나중에 여러분도 판례를 배울 때 A은행에서 을이라는 자가 돈을 빌리려고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법률상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갑이라는 자 친구 갑에게 찾아가서 갑에게 부탁을 했더니 갑이 A은행에 가서 갑 자기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약정을 했을 때 이를 비진의 의사표시라 볼 수 없다. 비진이 그러면은 진실이 아닌 것 이렇게 오해를 해버리면 일상의 오해로 봅시다. 일상의 오해. 이제 법률 언어 말고 일상의 오해로 보면 내 친구 을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 신용불량자가 돼서. 근데 얘 성실한 놈이야. 그래 내가 부탁을 하니까 그래 내 명이라도 빌려라. 근데 돈은 누가 갚는 거고? 을이 갚는 거고. 자기 진실은 자기가 빌린 게 아니라 자기는 명의만 빌려줄 뿐 돈은 누가 빌린 거예요? 을이 빌린 거지.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명의 빌려주고 통장에서 돈을 이렇게 싸준다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빌린 거 아니다. 은행도 알지 않느냐. 을이 빌린 거다. 그래서 나는 진실은 내가 빌린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는데 판사는 그걸 비진이라 볼 수는 없다 이런다고요. 왜 비진이가 아니냐? 나 진실 아니다. 자, 진이란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실한 속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률에 의한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말이 나와요. 말이 참 어렵죠? 일정한 법률 효과를 의욕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다. 적어도 자기 명의로서 자기가 법률상 계약서상의 대출자가 되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다고 말해요.
속내는 누가 쓸지언정. 국가가 국민을 두들겨 패요. 그럴 일은 없겠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국가가 국민을 팬 적은 없죠. 대답을 못 하시네. 카메라 찍으니까 없습니다. 네. 작년 강의, 재작년 강의 때는 그냥 제 속내를 이야기했는데 저 무서운 카메라가 있어서 저는 속내는 말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을 무시하겠죠. 무시했을 때 네 맞고 줄래 그냥 줄래 하고 두들겨 팹니다. 고문도 하고 쥐어짜고 국가와 조국의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네 땅을 내놔. 그랬다고 말이에요. 안 주고 싶죠, 속마음은. 근데 고문을 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맞고 안 주고 싶지만 어쩔 수 없죠. 드리겠습니다. 이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도 주고 땅도 주고 그래서 권력자 자기 이름으로 무슨 재단도 만들고 그랬다고 말입니다. 나중에 이제 세상이 바뀌어서 사실은 그때 내가 고문당해서 어쩔 수 없이 내 진실은 아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그걸 국가에 줬다 할 때 국가가 판사가 뭐라 그러느냐? 진실은 아닐지언정 그걸 비진이라 할 수는 없다. 이게 뭔 이상한 소리야. 진실이 아니면 비진이지. 근데 우리 판사는 그건 진이라고 말이죠. 진이. 진이란 진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효과 의사 이야기할 때 진이라고 썼던 거예요. 의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 들으세요. 의사란 권리 의무를 의욕하는 거예요. 주겠다, 받겠다, 팔겠다, 결혼하겠다. 이게 권리 의무에 대한 의욕이란 말이에요. 나는 저 여자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저 남자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요게 많아. 사랑하지 않지만 결혼하겠어. 어때요?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예? 진이란 말이에요, 진이. 내 마음속에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해야 우리 집안이 잘 산다. 어쩔 수 없다. 차라리 결혼하자. 어때요? 진실은 아닐 수 있어. 진실은 자기 마음에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아. 그러나 권리 의무에 대한 의욕은 뭐예요? 내가 저 남자의 부인이 되겠다죠. 뭡니까? 내심의 효과 의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비진이가 아니라 진이란 말이에요. 네, 해보시겠어요? 너 맞고 줄래 그냥 줄래 물었더니 안 맞고 안 주고 싶은 것은 진실이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주자 하고 마음속에서 먹으면 그게 뭐다? 진의예요. 진의. 내심의 뭐? 효과 의사. 그리고 그래 드리겠습니다. 진의와 표시가 같아요. 단 내가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 들 만큼 뭐가 있었어요? 강박이 있었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취소할 수 있을 뿐이에요. 아주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 개념부터 정확하게 잡아 들어가야지 여러분이 이제 법률론을 읽어 내려갈 수가 있어요. 해보십시오. 사랑한다, 좋아한다, 의사가 아니라고 말했듯이 너 맞고 줄래, 그냥 줄래 딱 물어보면 안 맞고 안 주고 싶은 거 진실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에서 주겠다고 생각은 해. 어쩔 수 없지만. 그럼 뭐예요? 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시할 때는 진이 표시야. 단. 어쩔 수 없다 마음 먹었던 건 하자가 있을 뿐이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우와, 어렵다, 이거. 기초 강의 때 이렇게 차분하게 기초 강의를 하지 못하면 이래 1, 2월 달에 들어가서 시험이 바쁘기 시작하면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3, 4월 달 들어가면 더더욱이 없어요. 그럼 그때 오셔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어떤 오해를 하시느냐?
비진이죠. 진이죠. 그 마음속에 계속 진실, 거짓,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실제로 중개사 강의 현장에서 우리 강사들이 여러분을 쉽게 이해시킨다는 명목하에 이 사람 거짓말 했잖아. 진실 아니잖아.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내요. 그게 끄떡끄떡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판례를 딱 부딪히면은 판례에서 이런 판례가 나온다든가. 자기의 명의로 대출 약정한 것을 비진의사표시라 볼 수 없다. 그러면 이게 또 뭔 소리야. 자기 마음은 진실이 아니잖아. 이 판례에 충돌이 오기 시작하고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라고요. 이런 판례만 나오나요? 학교장 사례도 나와요. A라는 사립학교에,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B라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면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돼요. 왜 허가를 받은 줄 아십니까? 학교가 국가로부터 허가를 안 받고 막 대출을 받으면 담보 맡길 거 아니에요. 학교 건물도 담보 맡기고. 그래서 학교가 돈을 못 갚아버리면 은행이 건물 경매로 넘겨버리겠죠.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서 공부해? 땅바닥에 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학교 법인은 특수한 법인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출 받거나 할 때 이럴 때는 국가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립학교 이사장 갑이 그러고 싶나? 국회의원도 나가고 싶고. 근데 자기 돈 갖고 나가긴 좀 뭐하니까 학교 돈 끄집어다가 하고 싶은데 안 된다고 말이야 이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영어 선생 부르고 수학 선생 부르고 불러서 김 선생 당신 명의로 이번에 1억만 좀 대출 받아. 내가 다음에 갚을 테니까 이 당신의 1억만 대출 받고 학교 통장을 좀 넣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수학 선생 김 선생인데 이사장 앞에서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 학기부터는 나도 너 못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어때요? 속으로는 에이 이거 발. 이 소리 나오지만 그 앞에서 나 못해요. 버틸 인간 어딨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봤잖아요. 또 누구? 영어 선생 받고 국어 선생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국회의원 나가고 똑 떨어져 버렸네? 그러면은 돈 어디서 갚아? 근데 은행은 알죠 이거 다. 왜? 통장 누구한테 싸줬으니까. 그쪽 싸줬잖아. 얘한테 싸준 건 아니라. 은행도 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생이 그래요 나중에. 아야 은행 측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직접 빌린 게 아니라가. 나는 빚입니다.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은행도 아는 거니까. 주장했더니 판례가 뭐라 그러느냐. 빚이에요 진이에요? 진이란 말이에요. 어쩔 수 없다. 내가 교단에서 안 쫓겨나려면 어쩔 수 없다. 차라리 내 명의로 빌리자. 그냥 진이에요 비진이에요? 진이란 말이에요. 진이. 물론 이건 나중에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도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있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카메라 끄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의 선생님들께서 어쩔 수 없이 서랍을 열어두시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교사 봉급에 뭔 재주로 3억 4억 남의 빚진 거 갚아.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사람 열 수밖에 더 있어요. 어머님 오늘은 조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재단 이사장이 전행을 못하게끔 사립학교법을 바꾸자 했는데 못 바꿨어요. 한번 바꿨다가 다 뒤집었죠. 신문을 보셔야 알지. 두 나라당이니까 세 나라당이니까 뒤집었잖아요. 이번 정권 바뀌어도 뒤집었다고. 옛날 사립학교 바꿨다가 다시 뒤집었어. 왜요? 대답 안 하랍니다. 아까 이 사람 국회의원 나갔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비진이에요 진이에요? 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판례를 이해하시렵니까? 진이 이꼴 진실로 이해하면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긴 여정을 온 거예요. 내심의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 효과의사라는 게 뭐고 권리 의무의 의욕이 뭐고 이 긴 여정을 따라와서 종국에 딱 이르는 게 효과의사가 내심에 머물면 그게 뭐다? 진이라는 거예요. 맞고 줄래? 그냥 줄래? 안 맞고 안 주고 싶은 건 진실이야.
그렇지만 어쩔 수 없다. 차라리 주자. 내가 안 맞고 버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학교에서 말한 짱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국가 권력기관이 여러분을 짓누른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빠져나갈 방법이 없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세상 헌납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이냐? 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이와 진실은 달라요.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진이란 뭘 진이라 한다? 내심의 효과의사. 어쩔 수 없다. 주자가 진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입에다 올려두십시오. 뭐가 진이? 어쩔 수 없다. 주자. 이게 진이에요. 자꾸 입에다 올려두셔야 나중에 이 진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시게 되는 겁니다. 이걸 나중에 판단할 수가 있게 돼요. 기본 강의가 왜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어요? 이 기초 강의가.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서 안타깝습니다 라고 말한 이유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제 금년 3, 4월 달에는 이 절반이 수강생이 차일 것입니다. 그 절반의 수강생은 이 오해부터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들을 때마다 헷갈린 거예요. 언제는 진실이라 그랬다가 언제는 진실이 아니라 그랬다가 진이라 그랬다가. 제가 어찌 그분들을 잡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안 돼요, 이제. 그분들에게 일일이 설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 가신 분들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금년에 우리 학원의 합격자 수가 딱 이만큼이었어요. 초창기 멤버. 딱 이분들이 합격하세요. 예외가 없어요, 거의. 아예, 거의 예외가 없어요. 중간에 들어와서 제조 삼수하신다고 해서 노시다가 들어오신 분들요. 예외 없이 내년에 또 삼수고 내년에 또 사수예요.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리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십시오. 그 정도만 보셔도 오늘 공부의 절반 이상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조문 내용을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조문에서 이제 비진이에 대한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비진이 의사표시. 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과에 대해서 오늘 8강에서의 두 번째 페이지에 굵은 번호 3번 비정상적 의사표시 효과에서 비진이 표시하고 되어 있는데 조문 내용에 보니까 107조라고 해서 비진이 의사표시는 첫 번째 원칙적으로 유효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107조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제목은 비진이 표시인데 진이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비진이 표시에 대해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서 한 것이라도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진짜의 효과의사, 내심의 효과의사는 안 주겠다야. 권리를 넘기지 않겠다. 그런데 표시장으로는 내가 이 물건 너한테 줄게 이랬다고 말입니다. 그걸 표의자는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다고 말입니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있다. 이때 그가 받는 것은 뭐냐? 의사표시는 이라는 주어예요. 의사표시는 가운데 말을 딱 빼고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좀 이렇게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사표시는 이러이러한 경우라도 그 효력이 있다. 즉 진이가 아님을 알고서 표의자가 말한 것이라도 효력이 있다. 1항에 봤더니 앞부분에가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네요. 효력이 있다. 뭐예요? 내심의 진이가 표시상의 의사와 다를지라도 진이 아니면 알고 산 것이라도 표시된 대로 의사 표시는 그랬죠. 여기서 효력이 있다. 이 말은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겠다고 말하면 준 것이다가 라는 거예요. 네가 설사 안 주겠다고 속내를 생각하고 있었어도 한 번 주겠다고 말하면 준 것이다. 여러분 일상에 그런 말 하시죠? 줬다고 말했으면 주는 것이 이 자식아 왜 말 바꾸고 이렇게 줬다고 하면 주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가 그러나 라고 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내용에 봤더니 상대방이 표의자의 한 말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뭐가? 표시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상대방의 인식이 표의자의 의도가 진위가 아님에 대해서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런 요건만 갖추게 된다면은 표시된 것은 무효다. 이렇게 쓰고 있죠. 자, 우리 일상 언어로 봅시다. 일상 언어로.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떠보려고, 야, 어디 가질래? 그랬더니 상대방, 갑이 의리에게, 이거 니 가질래? 그랬더니 의리 딱 보더니 웃기고 있네. 야, 줘봐 한번. 그럴 때는 상대방의 의도를 알았죠. 그럴 때는 실제로 준 거 아니죠. 근데 너무나 감격했어. 세상 이런 걸 나한테 준다고? 그래서 감격해서 받았어요. 그럼 주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때요? 뻘쭘하니까. 아니야, 농담이야. 그러면은 농담할 게 따로 있지. 이놈 새끼. 그리고 징징거릴 거 아니에요. 자, 상대방이 표의자가 말한 것이 농담이라는 사실, 진실이 아니란, 진위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몰랐다면 일단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상대방이 알았다면요, 표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잘 생각해 봅시다. 이거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 아까 우리 의사표시 효력 볼 때 상대방 보호였죠. 그것은 분쟁이 벌어진다면 누구를 중심으로? 표시를 중심으로. 이건 표시가 뭐든지 간에 주겠다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말한 사람이 주겠다고 말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주겠다는 점, 내심의 의사를 알아버렸으니까 표시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이건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죠. 그래서 원칙은 표시된 데에다 효력이 발생을 하고, 만약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속내를 알았다면은 표시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아까 배웠던 내용의 반복이잖아요, 지금. 종문에 그렇게 쓰고 있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보고 이걸 계속 좀 쉬었다가 보십시다. 밑에 A번에라고 써진 연극배우란 말이 하나 나와 있죠. 보이십니까? 연극배우 갑은 연극에서 자선사업가 역을 맡아 연기하던 중 상대방에게 자신의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하겠다고 말하였다. 이게 의사입니까? 의사 아닌 거예요. 연극배우의 대사, 농담, 이건 의사가 아니에요. 이건 권리관계가 만들어지지가 않잖아요. 의사 아닙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것. 갑은 실제로 자신의 토지의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만 알아보려고 중개사 사무실을 통하여 3억에 매도하겠노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팔 의도는 없었다. 이거 의사 맞죠? 아시겠어요? 지금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이유는 여러분 혹시 저 말고 다른 강의를 들으면서 연극배우의 대사, 농담, 이것은 비실입니다. 천만의 말씀요. 이건 아예 의사가 아니야. 법률관계에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아예 의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연극배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법률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지. 만약에 그게 법률관계가 만들어진다면 연극배우가 상대 여배우한테 결혼합시다 라고 말했는데 상대 여배우도 마침 이 사람이 좋았어. 그럼 결혼이 될까? 안 되겠죠. 사랑이 싹틀 수는 있어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조금만 쉬셨다가 이 법의 효과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속에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오늘은 각 조문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자, 조금만 쉬었다 보시겠습니다.